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미국 매체 더 힐즈는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 트럼프가 이긴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가 압승한다고 단언했습니다. 여론조사의 설문이 편파적이며 조사 표본도 유선전화, 휴대전화 차이, 조사 지역, 인구 통계학을 감안하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미 중국계 학자 허칭린도 카터 연구소 조사 결과를 인용해 미국 내 정치 분위기가 험악해 3분의 2의 미국인이 정적 견해를 밝히기를 꺼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힐즈는 민주당이 조기 투표 결과 4개 접전지 가운데 3개 지역에서 지고 있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조기 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금까지의 조기 투표 6천만 표 가운데 민주당원은 절반 정도로 공화당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예년의 통계를 보면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원의 조기 투표가 70%는 돼야 하는데 한참 모자랍니다. 반면에 공화당원들은 전통적으로 선거 당일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월 27일 조지아주 웜스프링에서 있었던 조 바이든의 유세 현장입니다. 바이든이 성조기가 꽂힌 계단을 걸어 내려가 연단으로 향합니다. 모인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모인 군중의 숫자는 38명입니다. 지지자들보다 취재하는 기자들이 오히려 더 많아 보입니다. 차라리 웜스프링으로 향하는 연도에 늘어선 트럼프 지지자들이 압도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자신의 유세 현장 열기와 바이든을 비교하는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아무 설명도 달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면 되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재미 중국계 논객 원자오는 트위터에 충격적인 사진 하나를 올렸습니다. 바이든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팻말을 든 한 여성이 오성 홍기를 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거리에 서 있는 것으로 봐서 바이든 유세 현장으로 보입니다. 원자오는 이 사진에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돼지처럼 무리를 짓고 있다는 감상을 달았습니다. 사진 한 장이 오히려 글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트럼프 대통령은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이기는 것은 중공이 이기는 것이다. 바이든이 승리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경제 공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바로 베네수엘라로 변한다고 사자후를 토해왔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웨스트 버지니아 등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이들이 픽업 트럭으로 트럼프 지지 시위를 하는 이유도 바이든으로 인한 미국의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트럼프 선거 본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페이스북을 통해 만났습니다. 셰일 가스와 석탄 산업이 붐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은 트럼프의 산업 정책 때문에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만 에너지 산업 종사자가 33만 명이 넘습니다. 굳이 에너지 산업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전기와 가스를 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트럼프를 지지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셰일 가스 산업을 수압으로 땅을 깊게 판다고 해서 프래킹이라고도 합니다. 이 프래킹 덕분에 셰일 가스로 미국이 더 이상 중동의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경제를 부흥시켰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앞으로 2년 내에 프래킹을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그린 뉴딜을 한다면서 미국 경제를 희생시킨다는 점을 간과하는 실언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승리하면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2달러에서 6달러로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 그린 뉴딜을 구실로 프래킹, 셰일가스 산업을 없애면 가정 경제뿐 아니라 산업도 붕괴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선거 유세 과정에서 바이든은 표를 많이 잃었습니다. 미국의 주류 매체들은 헌터 바이든의 추문과 미국을 나락으로 이끄는 조 바이든을 결사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5월 페더럴리스트지가 심층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주류 매체들이 비즈니스로 얽혀있는 중공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칼럼을 쓴 크리시 클락은 뉴욕타임즈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멕시코 억만장자 카를로스 슬림이 뉴욕타임스 주식 17.4%를 매입해 최대 주주가 된 뒤 이사회 멤버의 3분의 1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뉴욕타임스에 2억 5천만 달러를 빌려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카를로스 슬림은 중국 공산당과의 인연을 이용해 중공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자이언트 모터스가 중공의 JAC 모터와 합작해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합작 생산은 라틴 아메리카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이는 중국 메이커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무역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카를로스 슬림은 이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의 통신회사 아메리카 모빌로 하여금 화웨이와 합작해 콜롬비아 정부의 5G 테스트 기지를 건설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카를로스 슬림은 중공과 합작 사업을 하면서 뉴욕타임즈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카를로스가 뉴욕타임즈에 직접 지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뉴욕타임즈는 알아서 물주의 의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디어 감시기구 미디어 리서치 센터는 10월 27일 미국의 3대 방송사인 ABC, CBS, NBC가 트럼프의 지나치게 편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편파 보도는 2016년보다 더 심해 바이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뉴스가 66%인 반면 트럼프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뉴스는 92%에 달했습니다. 미디어 리서치 센터가 7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형 뉴스를 분석한 결과 839분이 트럼프, 269분이 바이든을 다뤘습니다. 트럼프를 훨씬 많이 다루면서도 거의 그를 모독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이쯤 되면 미국의 주류 매체들은 언론이 아니라 좌파의 나팔수입니다. 중국 공산당 5 중전의 사흘 전날인 10월 28일 시자정에 2개의 태양이 나타났습니다. 구름층의 빛 굴절로 인한 현상이지만 중국에서는 왕조가 바뀌는 징조로 믿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늘에 태양이 2개가 뜨니 무슨 조화냐고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립니다. 중국 네티즌들 가운데는 미국에서 2명의 대통령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이들도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미국에서 2개의 태양이 뜨는 게 맞다. 중국의 태양이 무슨 미국 정치까지 간섭하느냐고 반박하는 이도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추수를 행하는 엑소시스트들의 그룹인 바인 트럼프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트럼프에게 저주를 퍼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6,100명의 회원을 거느린 이 그룹은 헬로윈 시즌을 맞아 대선에서 트럼프를 낙선시킬 수 있도록 주문을 외우며 저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한폐렴으로 사흘간 치료를 받은 것도 자기네들의 저주가 먹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아주 독실한 신자라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대거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도 트럼프에게 예전보다는 눈에 띄게 호의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카를로스 마리아 비가노 미국 대주교는 트럼프에게 지금은 선과 악, 광명과 흑암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시대라면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생명의 가치를 지키고 세계적으로 크리스천 박해를 실책할 수 있으며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이야기하고 기도할 시민의 권리를 지킬 대통령을 가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앙을 시켜 올리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트럼프의 선거 유세 과정에서는 캐톨릭 수녀들이 바이블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 대선을 엑소시스트, 무녀와 수녀의 대결이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